베스핀 글로벌에서 서비스 전략을 맡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잘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발표를 연간 많이 하는데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 식사 이후에 이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졸게 만들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멀티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과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전략 수립하기라는 주제를 할 건데요.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멀티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딥다이브한 기술적인 내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슈가 어떤 것들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클라우드의 보안에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객들의 클라우드로 도입을 시키면서 느낀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한 40분 정도로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고객에게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해주면서 많은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는 업체로서 거기서 나온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좀 전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그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2008년부터 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부터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많이 느꼈는데요.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업체들, 그리고 요즘에 보안을 접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틀립니다. 굉장히 예전 방식이랑 굉장히 틀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도입을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안인데, 그 얘기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도입을 하는지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이즈 머니. 데이터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많이 도입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5꼭지를 한 다음에 그 5꼭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하겠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도입하고 데브옵스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안 돼 있지만 정말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실시간성으로 모든 건물들의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통신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방식으로 가능해? 전혀 불가능하죠. 자율주행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화되려면 사실 초지연, 광대역,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그 단언컨대 내년부터는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제와도 맞든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되게 단순화했을 때는 업체별로 굉장히 좀 비슷했어요. 사실은 AWS라는 그 업체의 피처들을 후발주자들이 많이 쫓아오는 형국으로 많이 됐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예전에 리거시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로 발전되면서 업체마다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들이 이것만 우리가 A라는 우리 회사의 A 비즈니스에는 A가 맞고 B 비즈니스에서는 G 클라우드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서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업체 중에 85%는 멀티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멀티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되게 복잡하죠. 현재 싱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보안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또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큐리티입니다. 클라우드로 요즘에는 초창기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디지털 네이티브 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게임사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썼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 업체들은 사실 보안보다는 그 비즈니스 확장성, 일라스틱 환경들을 위해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모든 대기업들도 금융회사들도
공공기관조차도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께서 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안이 약해서 안 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서베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서베이 유럽 같은 경우는 도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듯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반 보안이랑 좀 틀릴까요? 굉장히 맞는 보안도 있고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맞지만 예전에 없었던 리거시 환경에 없었던 피처들과 그런 개발 그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들을 설명할 거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가 포티넷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포티넷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들을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데이터 이즈 머니라는 부분이죠. 자,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혁신적인 서비스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아무래도 쇼핑 업체들이나 유통했던 업체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마켓컬리, 정말 새벽에 어제 주문한 신선한 제품이 새벽에 온다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가 한 대도 없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도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디지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재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은행에서 IT를 도입했다면 은행에서 택시 회사가 IT를 도입하고 그리고 숙박업체가 IT를 도입했다면 이제는 IT 회사가 은행을 해버리고 IT 회사가 숙박업체를 해버리고 자동차 회사를 해버리고 이런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국민은행에서 강연을 한 적 한 번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제 앞에 강연했던 그 굉장히 고위급 간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국민은행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왜 혁신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경쟁사인 제가 이렇게 국민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은행의 경쟁자인 신한은행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IT 기반의 업체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회사가 왜 디지털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죠.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는 모든 업체들은 모든 기업들은 하물며 농장에서 그 배추를 심는 업체들조차도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게 모든 업체들의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고객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요즘 고객들은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고객들이 많아서 그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 고객들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어제 구매를 한 것들이 오늘 새벽에 그 배송이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넣어야 될까들이 굉장히 요즘 고민되는 부분들이라서 업체들은 대부분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모으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자신의 서비스에 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MSA를 구축합니다. 이게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역할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품 개발한다면 6개월 정도 있어서 상품 개발 하나 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정도 해서 런칭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요즘에는 한 달 이상 안 걸립니다. 요즘에 우리의 패턴은 뭐냐면 한 달 안에 MVP 미니멈 사이즈의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고 고객의 반응을 봐서 그날 수정하는, 굉장히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현재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리거시 환경에서 절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도입하더라.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중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고객이 예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와 지금 이유가 다른데, 그 5가지 고객이 도입하는 트렌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서 데이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도입하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처리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런 빠른 개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고객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더라. 예전에는 효율성, 민첩성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경기도청 이런데 이제 클라우드 컨설팅을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 가도 보면은 빅데이터 컨설팅에 빅데이터 사업들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열중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클릭 한번 몇 번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리거시 환경의 빅데이터 환경보다 훨씬 더 좋고 빠르고 성능이 좋은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게다가 내가 빅데이터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지 못해도 사실은 나는 데이터만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데이터가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분석을 하죠. 프레딕션 하든지 리코그니션을 하든지 분류를 하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AI를 이용하든지 통계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것들 고객들도 사실 앞으로는 AI 다 도입해야 된다는데, 이런 텐서플로우라든지 MXNet 같은 것들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개발해야 돼? 아니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제공되는 서비스 피처들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께서 활용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요즘 현재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이유가 데이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더라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비즈니스에 유리한 시장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빨리 출시를 한 업체들이 성공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선수 필승, 그리고 승자가 먼저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독점을 많이 하더라.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약간의 룰이 생기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고객이 나한테 요구한 피드백을 내일 반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체계로 완전 바뀌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털에 어떤 포털은 그 검색창이 하루에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이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날씨와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클릭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포털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포털은 이거를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대요. 제가 사실은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오늘 고객이 요구한 것들을 코드를 수정해갖고 내일 커밋해갖고 딜리버리해갖고 내일 수정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들은 이게 고객이 피드백이 오고도 6개월이고도 고칠 수가 없어. 그게 사실은 이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더라.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의 세대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발, IT 환경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어질리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허두가 되는 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빨리 바꿔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가자. 그게 요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그 클라우드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상품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게 MSA 컨설팅이랑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컨설팅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유수한 그 선도 업체들이 MSA 환경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은행권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하이테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MSA만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밑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도 바뀌어야 되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운영 관리하는 대부 환경, 개발 환경과 옵스 환경, 옵스 그 운영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 옵스와 컨테이너 이런 환경들로 굉장히 가져가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요. 에자일 방식을 도입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에자일 도입하는 방법을 빨리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비즈니스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SA를 구축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많이 쓰죠. 컨테이너가 MSA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는데, 그럼 왜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MSA 구축하기에 너무 좋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기도 좋고 개발 가시성이나 데브옵스 환경들 구축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도커를 많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메인프레임을 쓰다가 유닉스로 넘어가고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넘어가고 리눅스에서 버추얼 머신 뭐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왔지만 그 버추얼 머신에서 컨테이너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OS가 사실 컨테이너는 OS를 가상화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로 가면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수정되는 부분들이나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 운영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IT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업체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가 정말 유명하더라도 쉽사리 이제 회사의 큰 비즈니스에 도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쿠버네티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MSA 아키텍처로 바꾸고 그리고 컨테이너로 그 개발 환경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더 빨리 되려면은 모든 개발하는 데가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데브옵스라 그러면은 개발자가 옵스까지 그 자동화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자가 없어질까요? 운영자가 없어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운영자가 없어집니다. 근데 다만 운영자가 없어지진 않고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RE라고 하는데 SRE라는 것은 구글에서 데브옵스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데 SRE 팀들은 뭐냐면은 예전에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엔지니어를 그런 서비스들을 SRE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체계가 굉장히 바뀝니다. 예전에 그 리눅스를 쓰고 있던 고객이 CentOS를 쓰고 있던 고객이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의 변화는 정말 변화가 거의 아니에요. 물리적인 머신에서 그냥 버추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컨테이너 버추얼 머신 리눅스를 쓰시던 분들이 컨테이너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개발 환경에서부터 사실은 MSA라는 것 사실이 그 지속적인 통합이 없어요. 인테그레이션이 없어요. 와르든 자르든 묶는 작업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테스트 환경 달라져야 되고 배포 환경 달라져야 되고 CI/CD 환경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되는 것들이 데브옵스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예를 위해서 한 장표를 한번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무인 그 전투를 한다면 기존의 서비스로 가능할까요? 적이 날라서 나한테 총알을 쏘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대응을 하는 뭔가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것들을 통신을 해갖고 우리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 통신을 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되지 않으면, 환경이 되지 않으면 0.00005초 안에 반응을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5G 기반의 혹은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초지연 광대역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이런 VR, AR, 무인 자동 체계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5G가 5G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요즘 도입하는 이슈들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고객들은 지금 현재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게 돈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아니고 효율성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위해서 MSA를 도체가 컨테이너로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이 되려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게 정말 현재 그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멀티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의 보안을 얘기하기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변화되는 것들을 약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클라우드 1.0 시대에서는 지금에 있는 리거시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때 그러려면 효율성이 중요하고 운영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업체들을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했는데 현재는 뭐냐면은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신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산업의 기술들을 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클라우드 컴퓨팅 돈이 비싸서가 아니라 물론 비용 절감도 중요한 요소지만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가장 더 큰 이유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초창기 시대에 보면 인프라 중심이었어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중심이었고 이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주는 가치는 뭐였냐면 비즈니스 민첩 증거랑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나 운영 효율성에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개발자 중심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펑션 애저 서비스라든지 데브옵스 아까 말씀드린 AI,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피처들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개발자가 개발하기에 자기 코드에 이런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펑션 애저 서비스고 그 주요 사용자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개발자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개발자가 코드도 많이 작성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뭔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것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 거냐. 그래 대부분 업체들이 코드 우리가 서버 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버 리스가 그 서버 같은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조차도 없어지는 거라면은 코드 리스 시대가 되지 않을까. 코드조차도 개발자가 작성하는 시대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클라우드의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대는 중간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개발자 중심의 그래서 가장 우리 클라우드를 잘하고 있는 뭐 A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게 리인벤트라는 행사 자체도 이름 자체도 개발자를 다시 개발해. 우리가 주는 이 모든 기술 블럭들을 이용해서 다시 개발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들마다 클라우드 각각마다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많이 다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업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85%가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후에는 98%가 운영될 거라고 예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뭐 업체 종속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업체 종속성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아주 잘 쓰고 있다면 업체 종속성이 굉장히 짙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업체 종속성이 뭔가 도입의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업체 종속성이 있더라도 비즈니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면은 사실은 그 요인들은 굉장히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클라우드의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정성을 더 높기 위해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각각 나라의 컴플라이언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사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비즈니스 못 한다라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가트너에서도 뭐 사실은 이런 자료가 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트너에서도 멀티 클라우드를 2년 안에 다 수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존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다 많은 업체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로 인해서 그 과학기술 정통부에서도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하는데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티 클라우드와 싱글 클라우드로 가면 뭐가 바뀔까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클라우드 도입 전략, 어떤 서비스에는 어떤 회사께 좋아, 어떤 서비스, 어떤 기술이 어떤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도입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아키텍처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 오늘 주제가 보안과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운영 관리 바뀔 게 있죠. 전체 하나에서 원뷰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요. 그 인증 방식 바뀔 거고, 보안 당연히 바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바뀔 거고, 거버넌스 체계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는 다양한 아키텍처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객들 사이에서, 그리고 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개발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는데 보안의 문제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아키텍처 문제, 전략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회사 내부에서, 사실 저희 회사의 기술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AWS 잘하는 분들이 GCP를 잘하지 못해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기술들이 상이하거든요. 그런 상이한 기술, 상이하지만 그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회사의 그 기술 인력들을 다 내재화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멀티 클라우드는 툴이나 방법론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로 운영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오퍼레이팅이나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의 종합 예술이라고도 가트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안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없는, 제가 상품을 담당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요구를 보안적으로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대형 고객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보안 정책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이유였고, 또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는 업체들은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테이너에 있는 대부 환경에서의 그 중간중간의 보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가 변해질 수 있는, 예전에 사일로한 개발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폐쇄적인 개발 환경에서가 아니라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의 그런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요구사항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갈수록 규제들이 심해져. 우리나라는 ISMS, 뭐 GDPR이라든지 패드램프라든지 전 세계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금 우리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달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받는 굉장히 많은 보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그 보안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사용할 때는 일관된 보안 어떻게 하냐, 급변하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보안 적용, 서버리스, 컨테이너, 이것들을 보안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안도 되게 지능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그래서 포티넷과 같은 업체들이 멀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을 API로 연동해서 원뷰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하고 트래픽 분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우리가 보안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툴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 그 베스핀 글로벌도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리들을 해본 노하우를 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같은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실시간적으로 이제 보안을 볼 수 있게끔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들을 계속 상품으로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포티넷이나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도 도입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그래서 뭐 데이터도 중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CIO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CIO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역할들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잠시 CIO로 대비해서 말씀드려보면 예전에는 CIO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은 기술적인 뭔가를 우리가 제공을 해줬다 하고 비용 IT 비용 운영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했다면은 현재 CIO에서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요건들인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노하우가 CIO 여건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비즈니스에 컨트리뷰션 해야 돼. 왜? 왜냐면 비즈니스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면 자동차가 비즈니스의 핵심 캐퍼빌리티였다면 이제는 모든 업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자체가 그 업체의 중요한 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CIO가 비즈니스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CIO의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CIO가 변했다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도 앞으로 계속 변해갈 거예요. 왜냐면은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그 엔지니어가 OS 관리 엔지니어예요. 다양한 OS 엔진 관리 엔지니어인데요. 그 OS 엔지니어가 만약에 컨테이너가 고객들이 만약에 그 내년에 50%가 컨테이너로 간다 그러면 그 엔지니어가 없어집니다. 할 역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술 발전들이 임프루브먼트 되지 않고 굉장히 이노베이션처럼 굉장히 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 IT에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예전에 매니지드 서비스에만 그 매니지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왜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에서 대부분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드 굉장히 중요하고 빅데이터, A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빌려 쓰는 환경에서의 매니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40분의 할당을 받아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실 강연을 하면서 회사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정말 잘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랩업하면서 한번 저희 회사 소개를 약간 좀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회사고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 8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는 가트너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3년 연속 등재된 유일한 그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업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을 원뷰에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클라우드 시세상으로 가면 그 MSA 세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세상으로 가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면은 굉장히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옵스나우라는 불로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주고 사실 저희 옵스나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CMP라는 그 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CMP 옵스나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전략에서부터 IT 계획, ISP 그리고 도입할 때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의 매니지드 서비스라든지 개선하는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처음에는 클라우드 컨설팅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하다가 지금의 현재는 미들웨어를 전환해주고 빅데이터를 구축해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2018년, 19년을 보면은 되게 골고루 고객들이 저희는 클라우드만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인프라스트럭처만 사실 고객이 요구했다면은 지금은 빅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사실은 위에 빅데이터는 1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1년 조금 더 전만 2007년만 해도 사실은 빅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MSA 환경으로 도입하는 업체들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네이티브로 오면서 보안이라든지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서 보안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예전과 다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해서 고객의 시스템을 80% 비용 절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3번 하는 거 사람이 3번 이상 하는 것들은 다 자동화해라 얘기를 합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3번까지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자동화에 완전히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고객이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내용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AI 시스템, 클라우드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절감해 주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클라우드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티넷과 이런 회사들과 연합해서 클라우드에 특화된 컨테이너된 서버리스 그리고 통합 비율을 제공해주는 멀티 클라우드 통합 정책을 제공해준다라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해주고 빅데이터나 뭐 MSA 그런 그 비즈니스 골을 그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만드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것들을 한국에서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가 올해 가장 밀고 있는데 멸종되기 싫으시면 클라우드를 도입하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사실 회사 소개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4분을 했네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였냐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목적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보면 데이터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비즈니스 어질리티 환경을 도입하고 또한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클라우드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멀티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환경 보안 환경이랑 굉장히 다른 보안 환경들 때문에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그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베스핀 글로벌을 찾아주시고 혹은 보안을 도입하고자 할 땐 포티넷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졸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